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나면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한 번은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제 인생은 착실하게 저축하고 성실하게 살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데 바쳐졌습니다. 저는 자신이 운 좋은 아버지라고 자부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은 모두 성공하고 부유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선물은 효도의 증거라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두려운 진실을 가리는 커튼에 불과했습니다. 그걸 저는 78세가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한 통의 봉투, 제 장수 축하 생일에 겉으로는 단순한 선물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뿐만 아니라 차가운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지불 20억 원, 하루라도 늦으면 목숨을 걸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증인 이름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신뢰도, 자부심도, 희망도 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자문하게 될 결정입니다. 나는 옳았을까? 아니면 잘못된 걸까? 여러분,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건 돈의 이야기, 가족의 유대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대가로 빼앗겼을 때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올해로 78세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 제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물어본다면 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할 겁니다. 제 4명의 아이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한옥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전후 아무것도 없이 두 손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일찍 아내가 불을 피우고 새쌀이 지어지는 향기가 퍼지며 아이들의 마당을 뛰노는 소리와 아내가 부드럽게 꾸짖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흙장난 하지마, 옷 더러워지잖아. 저는 일에서 돌아오면 집 불빛이 보이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어서 와 라는 말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월로 바랜 나무 벽이나 계절 바람이 통할 때마다 삐걱거리는 창틀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조용한 노인이 낡은 테이블과 의자 곁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소중한 벗처럼 여기는 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때로 밤의 어둠 속에서 시계의 똑딱 소리가 무한한 정적에 칼처럼 꽂힙니다. 저는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2 아들과 2 딸. 그들이 어렸을 때 아내와 저는 젊음도 잊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채소를 하나씩 팔고 공장에서 일하고 추운 겨울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짐을 시장에 날랐습니다. 단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우고 우리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야 한다. 저는 그들의 교육에 한 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는 걸 줄이고 구멍난 옷을 입어도, 그리고 지금 모두 성공했습니다. 모두 서울에 살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대단한 일을 합니다. 비즈니스, 금융, 부동산. 저에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변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말들 뿐입니다. 그들이 귀향하면 동네가 소란스러워집니다. 김씨 아이들은 정말 대단해. 모두 고급 차 타고 브랜드 옷 입고 있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가슴이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그들이 저를 데려가는 곳은 항상 값비싼 식당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요리, 그들의 블랙카드를 본 점원이 깊이 인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김치를 하나씩 집었지만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기 분명 비싸, 아깝다라는 걱정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고 창피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저는 듣기만 하고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가끔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들아, 무슨 일 하는 거니? 4명 모두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평범한 일이야. 걱정 마.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평범한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을까? 하지만 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거겠지, 라고. 작년 겨울, 저는 가벼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고열이 계속됐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폐 끼칠까 두려워 그들에게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침대에 웅크리고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낫으면 낫고 안 되면 할머니, 곧 만나러 갈게. 그날 밤 저는 무리해서 현관 밖으로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고 제 작은 손을 꼭 쥐던 길을 생각하고 그들이 아빠라고 맑은 종소리처럼 부르는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그 목소리는 기억 속에서 여전히 울리지만 실제로는 전화를 걸려 해도 차가운 뚜뚜 소리가 길게 들릴 뿐 걸기를 포기합니다. 저는 주 생각했습니다. 자주 귀향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사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피와 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정한 진실이 제 자부심, 믿어온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조금씩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지난주 일입니다. 꿈속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 날. 제 70세 장수 축하 파티가 서울 중심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대연 회장에 들어서는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천장에 빛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겨울밤의 은하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붉은 카펫은 현관부터 파티장까지 이어지고 낡은 제발 아래에서 부드럽게 펼쳐졌습니다. 양쪽에는 거대한 생화가 늘어서서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품이 있는 공기 속에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스태프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 씨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전혀 모르는 세계에 미아가 된 듯 느껴졌습니다. 흙장난으로 거칠어진 손의 시골 노인이 이 화려한 빛 속에서 어색하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카펫을 더럽히지 않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모두 화려했습니다. 장남 경수는 세밀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고 손목에 빛나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두 딸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정교한 웨이브로 하고 꽃 같은 향수의 향기가 퍼졌습니다. 막내 아들도 붉은 넥타이가 돋보이는 멋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들의 모습과 화려한 인파 속에서 빛나는 눈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한 모든 게 보상받은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 할머니 사진을 살짝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훌륭해졌어. 저 세상에서 미소 짓고 있지? 회장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흰 테이블볼을 씌운 긴 테이블의 빛이 스며듭니다. 진홍색 벨벳 의자,
깔끔하게 놓인 빛나는 나이프와 포크. 테이블에는 생전 처음 맛보는 호화로운 요리가 놓여 있습니다. 붉게 빛나는 알래스카산 랍스터, 부드럽게 삶은 전복, 진한 푸아그라, 신선한 회가 마치 그림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크리스탈잔은 접시 곁에서 빛나고 고급 적포도주가 따라져 있습니다. 저는 중앙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주변은 활기찬 웃음소리, 사진 셔터 소리, 잔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려 이 호화로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작은 벌레처럼 느끼면서도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남 경수가 일어나 빛나는 적포도주를 높이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단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부터 아빠는 행복하게 사세요. 박수가 그치지 않고 축하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 눈물이 흐려졌습니다. 소리를 내 울지 않게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몇 번이고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몇 번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 깊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아주 행복해. 그 순간 저는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보다 행복한 아버지는 없다고. 파티는 가벼운 음악과 함께 이어지고 잔 부딪히는 소리나 바쁜 일 이야기, 큰 프로젝트 이야기가 섞여 저는 어렴풋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막내딸이 제 귓가에 와서 말합니다. 아빠, 이거 드세요. 이건 특별한 요리예요. 저는 그냥 미소 지으며 작은 한 입을 젓가락으로 집어봤습니다. 푸아그라는 입에서 녹고 진한 맛이지만 왜인지 제게는 맛이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저는 아직 간단한 식사에 익숙한 걸지도 모릅니다. 흰 쌀밥에 구운 고등어, 뜨거운 된장국. 파티가 끝나갈 무렵 경수가 다시 제 곁에 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자신감과 약간의 자부심이 빛나는 눈으로 두 손으로 두꺼운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건 장수 축하 선물이야. 3천만 원. 아빠가 가지고 계세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천만 원. 평생 열심히 모아도 꿈에도 보지 못한 돈입니다. 손이 떨리고 더듬거렸습니다. 너희들, 왜? 아빠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경수는 조용히 봉투를 제 손에 놓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받아주세요.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눈물이 비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큰 돈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겨준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효도하는 아이들을 두게 해줘서.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의 팔에 안겨 집으로 돌아가고 웃음소리가 길 내내 울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반짝이는 서울의 가로등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걸로 만족해. 남은 날들도 이 사랑에 둘러싸여 살면 돼.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화려함 뒤에 하나의 폭풍이 은밀히 밀려오리라고는 몰랐습니다. 믿었던 모든 걸 날려버리고 가슴에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기는 폭풍이. 그 밤, 저는 그전에는 없던 들뜬 기분으로 귀가했습니다. 70세 장수 축하 파티는 아직 꿈속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크리스탈의 빛, 부드러운 음악, 활기찬 축하 목소리가 울립니다. 열심히 일하던 20대 청년 시절부터 이런 호화로운 곳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의 붉은 카펫을 밟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의 바르게 말하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봤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이뤘어. 그 광경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파티가 끝나자 경수는 두꺼운 봉투를 애정 가득히 제게 건넸습니다. 아빠, 이건 장수 축하 선물이야. 좋아하는 대로 쓰세요. 인생 내내 고생하셨으니까. 저는 손을 떨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느껴서였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마치 대체할 수 없는 보물을 안는 듯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귀갓길 차 안에서 저는 그 봉투를 언제까지나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빚에는 지붕을 고치고 낡은 문을 바꾸고 분재를 몇 개 사고 병든 때를 위해 조금 저축하자. 혼자 미소 짓고 감동으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차가 서울의 빛에서 멀어지며 어둠이 익숙한 시골길을 삼키자 이상한 허무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작은 집이 나타나고 어둡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웃음소리도 가족의 온기도 없습니다. 그냥 어둠과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 저는 작게 한숨을 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가슴에 스며드는 듯 익숙한 울림을 냈습니다. 불을 켭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바닥을 비추고 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위솥을 의자에 걸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가늘게 울리고 김이 피어오릅니다. 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 따뜻함이 목구멍 깊숙이 퍼지며 밤의 추위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눈앞에 놓았습니다. 바라보니 다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지폐를 세어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산하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미래의 평안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건 전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폐가 몇 묶음. 나머지는 이상한 색색의 종이가 돈 주위에 둘러져 두께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고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의미 모를 기호가 빼곡히 쓰여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기자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새빨간 글씨가 눈에 튀었습니다. 다음 지불액 20억 원. 하루라도 늦으면 목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손은 떨리고 식은땀이 이마 가득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종이도 같았고 숫자만 달랐습니다. 어떤 건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모든 종이에 모서리에 양각기호가 있고 그것은 제가 깡패 영화에서만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저는 거의 기절할 뻔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보증인 김경수.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돈과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붉은 기호가 붙은 종이는 비처럼 눈에 스며들고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설마, 아니, 경수, 내 아들이 설마 깡패와 엮인 건가? 저는 머리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 영상이 무너졌습니다. 경수가 호화로운 홀 한가운데서 잔을 들고 아버지를 축하하며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고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눈을 했던 그 모든 게 그냥 연극이었나? 그 파티는 더러운 진실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나? 심장이 세게 뛰고 터질 듯 했습니다. 저는 무리해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한 장 한 장 주웠습니다. 각각의 마음에 깊게 꽂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모두를 봉투에 밀어넣고 테이블에 놓고 고꾸라지듯 앉았습니다. 마른 목에서 막히는 듯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그 대가인가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제 울음소리만이 처마를 스치는 바람소리와 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곁에 앉아 식은 차를 마시며 봉투에 못 박혔습니다. 머릿속은 1000가지 의문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쳤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그 파티는 아버지를 축하하는 거였나? 아니면 두려운 걸 숨기기 위한 거였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문득 일에 대해 물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 돌아올 때마다 브랜드 옷을 입고 새 휴대폰을 들었지만 무슨 일인지 결코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버지로서 믿었습니다. 의심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진흙 속에 던져진 듯 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누르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고동이 가슴을 칠 때마다 아픔이 스치고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하룻밤의 10년은 늙은 듯 느껴졌습니다. 재단에 놓인 할머니 사진을 보니 부드러운 시선이 저를 탓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짓을 하게 됐을까? 저는 재단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들을 구할 수 없나요? 바깥 서울의 하늘은 환하게 빛나지만 이 작은 집 안에서는 마음의 빛은 모두 어둠에 삼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너지듯 앉아 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낯선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고 두려운 숫자와 차가운 협박말이 붉게 스며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불법적인 일에 엮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마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내 아이가 죄의 심연에 서 있다는 증거라니. 머리를 안고 의식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의문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무슨 짓을 했나?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왜 나에게 주는 거지? 그 파티는 뭐였나? 내 자부심은 뭐였나? 화려한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문 앞에 빛나는 고급차, 이웃들의 부러운 눈길, 아들들의 비싼 정장, 팔에 빛나는 시계, 그 파티, 생전 처음 아는 요리, 그 모든 게 순식간에 죄 많은 그림의 두려운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더러운 길로 돈을 번 건가? 달콤한 축복 뒤에는 무고한 이들의 피와 눈물이 있나? 목이 마르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 괴로웠습니다. 저는 한참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니 아침이 됐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고 어질러진 방을 비춥니다. 종이를 주워 봉투에 넣고 열쇠 잠기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 일 없던 척할 수 없다는 걸.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그 답이 가슴을 찢는 것이라도. 저는 전화를 들고 경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 2번 잘못 누르고 겨우 걸었습니다. 호출음은 마음속에 1000개의 칼을 꽂는 듯 길고 길었습니다. 겨우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따뜻하지만 서두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전화. 무슨 일 있어? 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경수야, 오늘 오후 집으로 와라. 너를 만나야 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 너머는 몇 초 침묵 후 경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알았어. 갈게.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 앉아 눈앞에 김이 오르는 차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심장은 가슴을 뚫을 듯 세게 뛰었습니다. 차 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경수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한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강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마치 아무 일 없던 듯 빛나는 미소였습니다. 아빠, 왔어. 그는 선물 봉지를 테이블에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아들에게 갑자기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 넘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경수야, 앉아.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는 놀란 듯한 표정을 잠시 보이다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그렇게 심각한 얘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틀 전 이걸 아빠에게 줬지. 아빠가 열어보니 이게 들어있었어. 설명해. 경수는 봉투를 바라보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순간 두려움 같은 빛이 그 눈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고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그건 그냥 비즈니스 계약 서류야. 저는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미 읽었어. 다음 지불 20억 원 하루 늦으면 목숨의 대가. 이게 비즈니스 계약이냐? 경수는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침묵하며 제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가슴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경수야, 너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솔직히 말해.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운 칼처럼 울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경수의 눈은 차갑고 옛날 아들과 달랐습니다. 아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알았으니 관여하지 마. 이건 내 문제야. 깡패 조직이냐? 그놈들한테 돈 빌렸어? 너 그놈들을 위해 일하나? 저는 소리를 질렀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수는 주먹을 쥐고 한마디 한마디를 씹듯 말했습니다. 맞아. 난 그놈들을 위해 일해.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아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머리를 도끼로 내리친 듯 했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지지 않게 테이블 가장자리를 세게 쥐었습니다. 너는 이미 늦었어. 경수야.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경수는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미 돌아갈 수 없어. 없어. 만약 진심으로 날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내 봉투 다시 열지 마.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그것은 마치 세계의 붕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기 혼자 앉아 손을 늘어뜨리고 차가운 바닥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물음만이 울렸습니다.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이런 모습이 됐을까? 그날 밤, 겨울 바람이 틈새로 불어오고 피부를 베는 듯 차가웠습니다. 작은 집은 어둠에 쌓여 단 하나의 노란 등불이 책상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떨리는 제 쇠 손을 비췄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12시를 가리킵니다. 자정 가까이. 눈앞에는 경수가 이틀 전 호화로운 연회에서 제게 준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기괴한 기호가 쓰인 종이와 진짜 지폐 묶음이 여전히 안에 있고 마치 지울 수 없는 오점 같았습니다. 새빨간 글씨가 눈을 찌릅니다. 다음 지불액 20억 원. 하루 늦으면 목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한 장의 종이를 들었습니다. 손은 열로 떨렸습니다. 양각기호, 모서리에 피 같은 붉은 인장, 그리고 아래 글씨, 보증인 김경수. 종이를 테이블에 떨어뜨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뜨거운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늘이여,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평생 정직하게 살고 악행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실이 제 믿어온 세계를 거대한 망치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의자에 기대 머리를 안았습니다. 어둠 속 시계의 똑딱 소리가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두드립니다. 마음에는 하나의 물음이 울려 퍼집니다. 침묵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침묵하면 저는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언젠가 폭로되면 저도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은 잡힙니다. 가족은 붕괴됩니다. 제가 지켜온 것, 믿어온 것은 모두 무너집니다. 저는 경수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작은 팔에 안아준 적도 있고 눈 오는 날 학교에 데려다 준 적도 있습니다. 맑은 천사의 음악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끌어올릴까? 아니면 이미 늦었나? 저는 일어나 불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유언의 할머니 얼굴을 비춥니다. 그 부드러운 눈이 저를 똑바로 보며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침묵할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구할 거야? 저는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늙은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며 1212 번호에 멈춥니다. 눈을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것은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무겁고 긴 소리 같았습니다. 엄한 목소리가 응답합니다. 여기는 서울경찰입니다. 사건 내용을 알려주세요. 목이 막히고 마치 솜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막히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신고하고 싶습니다. 돈과 관련된 범죄 조짐에 대해요. 저쪽에서 캐묻는 목소리가 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증거가 있나요? 테이블의 봉투를 보며 저는 전화를 쥐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부탁입니다. 아들을 다치지 말아주세요. 진정하세요, 우리는.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축 늘어지고 전화가 테이블에 떨어 딱 소리를 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스스로 아들과 마음을 재판한 듯 느껴졌습니다. 정신 차리기 전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 시계를 보니 새벽 0시 47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올까? 벨이 또 울리고 이번엔 더 길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목을 울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발이 부두부두하고 몽유병자처럼 걸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얼어붙었습니다. 밖에는 낯선 세 남자가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날카로운 눈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리더는 긴 망토를 걸치고 붉게 타는 담배를 손에 연기가 몽실몽실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인가?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경수의 대리인이다. 빈 문제로 너에게 경고하러 왔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쓰러지지 않게 문 가장자리를 쥐었습니다. 집 전체가 얼어붙은 듯 무거운 공기에 쌓였습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쿵쿵 밟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리더는 의자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알다시피 경수는 우리에게 거액의 빚이 있고 상환 기한이 지났어.
하지만 오늘은 우리도 예의 바르게 먼저 너에게 확인하러 온 거야. 저는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남자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종이가 책상에 닿는 소리는 마치 칼이 마음을 베는 듯 했습니다. 지불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서명해. 이 집을 아들 목숨과 맞바꾸는 거지. 저는 종이를 보고 테이블의 봉투에 시선을 줬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1000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한 아픔이 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돈을 택할까? 내 새끼 목숨을 택할까? 저는 얼굴을 들고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밤 제 인생은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날 밤 세 남자가 떠난 후 집은 마치 무덤 같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온기 없이 저 혼자 낡은 나무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안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담배의 강한 냄새가 방에 달라붙어 낡은 도료와 습기 냄새와 섞여 목이 막힐 만큼 죽음의 냄새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집 권리를 양도하는 서류가 놓여 있고 담뱃재 흔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차가운 문자가 마치 운명의 조소처럼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정원 양도. 서명자는 자발적으로 승낙한다. 효력 발생일. 서명 직후. 그리고 아래에는 큰 공백이 있습니다. 서명란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를 보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불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촛불이 흔들리고 떨리는 노란 불빛이 재단에 놓인 할머니 사진의 얼굴을 비춥니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눈은 저를 바라보는 듯하고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깊은 슬픔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양손을 모으고 차가운 나무 바닥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나이 들어 몸도 약해졌지만 아이가 죽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이 집은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수의 목숨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처마 바람이 휘익휘익 울고 마치 누가 울부짖는 듯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는 마치 저를 습격하려는 괴물의 팔처럼 벽에 비칩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주었습니다. 늙은 손가락이 L12 숫자를 스칩니다. 몇 초 망설였지만 그 망설임이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고 무겁게 울려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엄한 남성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서울경찰입니다. 사건 내용을 알려주세요. 목이 메마르고 솜이 막힌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괴로워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폭력단과 관련된 사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단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아들을 구해주세요. 상대는 몇 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숨을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강해졌습니다. 진정하세요.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갑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테이블에 떨어 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후련한 듯 하면서도 가슴에 깊게 꽂히는 칼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앉아 가슴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북처럼 가슴을 뚫을 듯한 아픔으로. 1시간 후 바깥 골목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파랑과 빨강 불빛이 문틈으로 흔들려 벽에 차가운 빛의 선을 달립니다. 문이 열리고 2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젊은이와 나이드니.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엄하고 저는 이제 판결을 듣는 기분이 됐습니다. 김 씨님인가요? 특별수사대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떨며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어 한 장씩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저를 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잘 들어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에요. 돈 세탁의 일부입니다. 조직은 악명 높은 잔인한 놈들입니다. 각오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흐느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걸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젊은 경찰관은 제 어깨를 가볍게 쥐고 결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킬게요.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과 가족은 감시해 놓입니다. 절대 협조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비가 내리고 커튼 틈으로 나무 바닥에 차가운 빛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제게 이 세계는 잿빛으로 물든 채였습니다. 전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밝게 빛나고 주름 많은 제 손에 빛을 비춥니다. 경찰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새 용의자 체포, 수사 계속 중. 저는 그 글씨를 빤히 보며 눈물이 흐려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깊은 한숨이 가슴 깊숙이에서 나왔습니다. 그 한숨은 절망으로 울부짖는 남자의 흐느낌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제 어두운 시간을 한 방울씩 새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익숙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는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나무 찬장, 부드럽게 미소 짓는 할머니 사진, 수십 년 전 마을 시장에서 산 차기 세트, 모두 그대로였어요. 변한 건 사람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추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7살 경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발로 진흙 위를 걷고 제게 무당벌레를 보여주던. 아빠, 잡았어. 여름날 오후 가족 모두 마루에 앉아 매미소리가 활기차게 울리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할머니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밥 먹자, 식겠다. 추운 겨울밤은 불 곁에 모여 저와 할머니가 고구마를 구워 아이들이 달콤한 속살을 서로 차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평생 믿었습니다. 그 추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그러나 오늘 모든 건 바랜 그림자처럼 기억 속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제대로 물었더라면 이 돈은 어디서 난 거니? 만약 제가 자부심과 허세로 이성을 잃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이들에게 행복은 돈이 아니라 소박한 집 아래서 함께 밥 먹는 거라고 가르쳤더라면 아마 지금쯤 이 차가운 집에서 혼자 앉아있지 않았을 테고 빗소리가 처마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어둡고 긴 날들, 제 유일한 친구이자 청중이었던. 떨리는 손으로 노랗게 변색된 페이지를 넘기다 어떤 백지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떨리고 눈물로 글씨가 번집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썼습니다. 마음의 돌처럼 무겁게 얹힌 한 줄 한 줄을. 2025년 6월 12일 피로 번 돈. 결국 눈물로 바뀌었다. 아이들아, 아빠는 결코 돈을 바라지 않았다. 화려함 따위 원한 적도 없었다. 아빠가 원한 건 그냥 조용한 오후,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 어린 날 그대로의 그 목소리를.
아빠의 바람은 눈을 감을 때 아이들이 아빠 팔 안에 아이 그대로 있어 주길 바라는 거. 돈의 어둠에 헤매는 자가 되지 않길. 한 방울 눈물이 페이지에 떨어져 헤매는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일기장을 닫아 할머니 제단에 놓았습니다.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유언의 할머니 부드러운 눈에 감깁니다. 그 눈은 이제 깊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하지만 아마 이 싸움에 졌을 거예요. 유혹에 져서 내 새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만약 내세가 있다면 평범한 아버지로 좋겠어요. 평범한 가족을 두고 선량하게 사는 남자로만. 바깥에서는 비가 조용히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마루를 스치고 노란 낙엽을 하늘에 날렸습니다. 마치 지나간 날들의 영혼이 제게서 떠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제단 앞에 앉아 공허한 눈으로 모든 희망이 폭풍에 날아간 듯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마지막 말은 하나였습니다. 만약 가족의 유대가 돈으로 바뀌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평화로운 날로 한 번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더라면, 저는 책상에 엎드려 떨리는 손가락에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마치 운명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이 작은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아 타들어갈 듯한 향 한 가닥과 결코 지킬 수 없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저를 약한 인간이라고 탓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강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평생 아이들이 안심하고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가장 단순해 보이는 것조차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혼자 조용한 집 안에서 옛날 날들을 떠올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부엌 구석에서 울리던 때, 김치뿐인 식사가 왜인지 특별하게 느껴지던 때를. 지금은 그것들은 모두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이 일기장에 맡기고 언젠가 누군가 이해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돈은 많은 걸 살 수 있지만 결코 가족의 유대를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행복은 모두 함께 있는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누군가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작아도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눈물을 부를지도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